좋아요, 구독.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장전의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국내 증시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우리 시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국내 증시 중에서도 반도체 대형주들의 또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또 올라주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이 반도체주들의 특징이 좀 있었죠.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3분기 부진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년 초까지는 부진하다, 굉장히 부진하다, 가격적으로 좋지 않다. 실적 우려감들이 막 먼저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22년도 들어서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을 했죠. 삼성전자 놓고 본다라면 연초에 한 8만 원 정도였다가 저점이 5만 1,800원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연초 같은 경우 13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업황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내년 한 2분기 혹은 3분기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분위기 다시 좋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0월 28일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7% 하락을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7.33%. 하이닉스는 목요일도 하락을 좀 크게 했거든요. 이틀 합쳐서 11%가 좀 넘는 그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종목, 시가총액 1위와 상위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지를 살펴본다라면 치킨 게임 우려감이 다시 나왔거든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도 설비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줄여가겠다. 당연하죠. 생산이 좀 줄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가격을 좀 잡아놓고 가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투자와 생산 모두 사실은 줄일 생각이 없어 보였죠.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이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전에 반도체 회사들이 크게 봤을 때 한 6개 정도 회사가 있었는데요. 한 3개 정도가 없어졌죠. 지금 3개 남았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메모리 쪽으로는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이 시작한다. 그러면 국내 업체들 살아남으면 좋겠지만 살아남는 시간 동안 가격 경쟁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월요일 날 다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보합권 정도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를 본다라면 이 업황은 바닥이다. 확실히 좀 반등은 내년 2분기 정도에 한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에 대한 우려감은 하루 정도에 어느 정도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다시 반도체 가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확률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 주가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면서 끝났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면서 달러와 소폭이지만 강세가 됐고요. 국채금리도 강세가 됐고요. 그러면서 기술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술주 조정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반도체주들도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사실 해결이 돼야지 FOMC에서 지난번 FOMC처럼 매파적인 전망 발언을 한다라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MC가 좀 편안하게 끝난다라면은 반도체주는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좀 높고요. FOMC에서 좀 출렁이는 발언, 사실 가능성은 FOMC가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FOMC는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끝난다라면 다시 반등, 좀 출렁인다라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강세를 좀 보여줬던 반도체 대형 IT 업체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업황과 더불어서 영향을 좀 미칠 만한 이슈들까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종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주죠.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낸드와 디램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사실 조금 더 좋은 부분이 낸드죠. 낸드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는 업황이 부진해도 흑자입니다. 이익을 내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낸드와 디램 업황 부진해도 흑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동성이 좋죠. 예, 돈이 많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치킨 게임을 만약에 한다라면 삼성전자는 승자 쪽으로 살아남겠죠. 예, 삼성전자만 115조 원 정도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낸드와 디램도 흑자라는 부분 더 오래 버틸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금이 굉장히 많죠.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 추가적인 M&A, 뭐 하만, 그리고 암 얘기도 나왔었죠. ARM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M&A를 충분히 추진할 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강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좋습니다. 휴대폰도 있고요, 모바일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좋기 때문에 이 다양한 포트폴리오,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당연히 반도체 좋지 않았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좋았었죠. 이렇게 다양화된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면 실적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조금 더 좀 좋아진다. 이런 좋은 포트폴리오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FOMC가 좀 무난하게 끝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121선에 살짝 부딪히면서 조금씩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매우 매력적인 수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이 박스권이죠. 67,5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삼성전자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도 이야기를 또 해드렸지만 FOMC 회의라는 굉장히 큰 빅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텐데 여기서 저희가 챙겨가야 될 체크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이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근데 눈치를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미국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좋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증시가 10월에 한 14% 정도 다우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싶었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달러화의 채권 금리가 소폭 강세입니다. 달러가 전일 국내가 1424원 30전으로 끝났는데 약 한 2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변동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일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기술주들 분위기 좋았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국내 시장은 어제의 좋았던 기술주의 상승 분위기를 오늘 이어가기는 조금은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기술주는 좀 일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냐? 아니죠. 이 좀 전에 제가 반도체 말씀드릴 때도 FOMC가 큰 이변만 없다라면 반도체주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OMC가 좀 편안하게 넘어간다라면 기술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FOMC는 분명히 잘 봐야 되고 오늘 시장은 어제만큼 좋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시장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SOE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시장의 변동을 조금 해지하고 싶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SOE 같은 경우는 3분기 업황이 부진했습니다. 이 정제 마진이 부진했고요. 중국에서의 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출 가격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9월달 10만 5천 원 정도였던 주가가 8만 원 아래까지 떨어지는 큰 폭의 하락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증권사들 평가가 선방했다 정도의 평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나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근데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죠. 이 난방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항공유도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죠. 여행객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이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난방유, 항공유 모두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정제 마진도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실적이 3분기 부진보다는 확연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오펙에서 지난 밤 미국 증시에서 오펙에서 전망을 했죠. 원유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유가 조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 관련주들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복합해서 본다라면 S-오일은 지금 자리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싸죠. 전저점에 거의 가까운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리고 이 배당도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한 8.5%에서 한 9%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도 연말로 가면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복합적으로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하고 이익단도 올라가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좋아진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각적인 측면에서 S51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S51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특징적인 종목으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가 장전에 만나 뵙기 때문에 오늘장 작전도 좀 여쭈어 볼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장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장도 사실 미국 시장처럼 눈치를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눈치 게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눈치를 그럼 어떤 거를 눈치로 보느냐? 환율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한 2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혹시라도 장중에 조금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이 좀 꺾일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꺾인다 그러면 기술주 조정의 폭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눈치를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환율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술주들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FOMC가 끝나야지 사실은 지난번에도 FOMC 금리 인상을 못 맞춘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이후에 전망,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FOMC의 그런 전망이 매파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FOMC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눈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들은 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실적들이 좀 좋아지는 종목들,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면서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